왜 이렇게 고개를 눈치 보면서 그러세요? 누가 기침하시잖아.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은 요양병원 다니고 있지만 이제 처음에 입사를 그 대학병원 2차 대학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2차 대학병원에서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고 1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왜 그만둔 거예요? 그만둔 거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쪽 병원에 남자가 많이 없었던 것도 있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간호사라는 직업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소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술실 업무가 솔직히 그렇게 난이도가 쉬운 편도 아니고 해서 공부랑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 간호사인지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수술실 간호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스크럽이랑 서큘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스크럽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라고 하는데 그 수술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고 서큘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거를 기록을 하고 소모품 같은 걸 쓰면은 이제 거기 리스트에 넣고 그리고 이제 수술 참여 인원 같은 거를 써놔야지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서를 보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밖에서 이제 일을 해주는 서류 작업 같은 걸 많이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수술실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서큘레이팅은 연차가 낮은 간호사가 하고 들어가는 스크럽 간호사는 연차 높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에는 모든 간호사 업무가 그렇겠지만 이론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 서큘레이팅이랑 그 스크럽은 연차에 상관없이 그냥 배정을 받는 거예요? 처음 입사해서? 그쵸. 대부분 이게 병원마다 다르긴 할 텐데 우리 병원이 이제 규모는 좀 있는데 병상 수가 좀 작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스크럽 업무 먼저 배워서 수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에 대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게 쌓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전산 업무를 넘어가면서 이제 서큘레이팅 업무를 하게 되죠. 서큘레이팅을 나중에. 왜냐면 서큘레이팅을 먼저 해버리면은 글자로만 아는 그 소모품들이 그 스크럽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뭔지 전혀 모르니까 직접 쓰면서 이게 바이클이구나 아니면 수술에서 겪으면서 전산에는 이제 이게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아니면 이제 매뉴얼하게 쓰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전산을 넣을 때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거죠. 그냥 저는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특히 수술실 하면은 조금 다른 병동이나 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비해서 저는 좀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좀 자주 싸웠었잖아요. 그렇게 놀려가지고. 저는 많이 싸웠죠. 그런 거 보면 수술실 간호사는 꿀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해서 원티드로 하는 사람도 좀 있고, 저도 처음에 이제 마취과 간호사가 원티드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 많죠. 처음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도 있으니까. 좀 수술실이 꿀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은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물어본 질문자께서는 왜 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것부터 들어보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수술실을 하면 이제 편한 파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상근직이라는 점. 상근직이라는 점이 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빨간 날에 일단 다 쉰다는 점. 빨간 날 다 쉰다. 뭐 막 그냥 막 추석 설 이럴 때 보면은 막 5일 내리시고 막 연장 쉬기도 하고 막 어떻게 이런 보면 것도 병동은 못 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점도 있고, 오버타임이 개인적으로 이제 병동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오버타임.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근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원마다 많이 다르긴 할 텐데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상근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실이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밤에는 수술 안 하고 뭐 새벽에는 사람이 갑자기 뭐 맹장이 터지거나 이런 게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유지를 해야 돼요, 인력을. 어린 연차일 때는 대부분 한 1년, 2년 정도는 계속 상근직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상근직을 대부분 안 하게 돼요. 계속 교대로 이렇게 돌게 되죠. 병원마다 달라요. 이제 3교대로 돌린 데도 있고 당직제로 이제 막 의사처럼 이렇게 돌린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약간 이게 그렇게 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상근직 얘기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빨간 날 다 쉰다 했던 것 같은데, 빨간 날 다 쉬는 거는 솔직히 이게 좋아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상근직이랑 그 빨간 날 쉰다는 거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병동 같은 경우에 상교되다 보니까 이제 오프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오프 개수를 나눠보면은 수술실이 한 평균적으로 한 2개, 3개 정도 오프가 적어요. 근데 병동은 나이트 수당도 있고 이 교대 수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은 수술실보다 2, 3일 정도 많은데 임금은 오히려 병동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수술실이 그렇게 꿀은 아니었구나. 이게 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실이 처음부터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실이라는 게 딱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스케줄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도 있는데 대부분은 짧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초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수술이 여러 개가 밀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근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게 돼요. 병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뭐 사실 오프가 조금 적긴 했는데 우리 저희 나이 때문에 생기는 오프가 있기 때문에 나이트 오프는 오프가 아니라서 사실 오프 두세 개가 더 많은 거는 병동 입장에서는 좀 많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사실 월급이 적은 거는 좀 타격이 될 수 있죠. 병동보다 월급 나이트 수당이 없으니까 좀 적어진다. 이 점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병원마다 달라서 다른 병원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로 들어가면은 나이트 오프가 있으니까 병동처럼 오프 개수가 맞춰질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상근직이니까 한 달에 주말이 이제 토, 일 해가지고 8개에서 9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교대 근무를 했는데 오프수가 똑같아요. 나이트 오프 포함해서. 그건 별로네. 그게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금이 오르잖아요. 이제 나이트 근무가 생기니까. 그런데 조금 억울했던 게 병동 같은 경우에는 10개에서 11개, 12개 이렇게 받는데 임금이 저희랑 똑같다고 치면은 저희는 8개, 9개 하는데 임금이 똑같아가지고 뭔가 보상모사를 하는 느낌이어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게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병원마다 많이 다른 거여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할 때 수술실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수술실의 장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다닐 때 옛날부터 조금 변태스럽다 될 수도 있는데 개복 수술이나 아니면 여는 수술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 봤던 인체 신비전에서 볼 수 있던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 같은 거에서도 나오는 거를 거기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내가 여기에 구성원이 돼서 팀이 돼서 이렇게 하나를 뭔가 일찍 클리어해 나간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만수감이 성취감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제 병동이나 응급실 이런 데 가서 이제 사람들 상대하고 일이 많은데 수술실에 오게 되면은 이제 좀 완전히 사람들이 모르는 일에 대한 거에 아는 좀 짜릿함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매일 보는 사람들이랑 보니 싸우는 일도 좀 적게 되는 것 같고 친해지시면은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수술실 간호사의 이제 단점을 한번. 단점이라면 아까 장점에서 좀 빼먹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대 근무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시간 있고 그랬었는데 단점은 교대 근무 없는 것 때문에 오프가 되게 적어서 뭔가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촉박하다는 게 있고 그리고 병동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이 되게 좀 수술실에 비해서는 짧잖아요. 뭐 근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3일, 4일 정도 하고 오프하고 이렇게 받잖아요. 수술실은 무조건 5일 하고 이틀 쉬고 이러다 보니까 규칙적인 게 맞는 사람은 괜찮을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안 맞거나 체력적으로 조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5일 일했던 게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게 한 반년 정도 하니까 몸이 괜찮았었는데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실의 최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일이 돌아가는 게 완전히 보이잖아요. 근데 수술실은 이제 한 과를 계속 했으면 그 과는 이제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제 계속 새로운 과를 트레이닝 받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서 공부했던 지식이 있으니까 어떤 수술인지 대충은 알아요. 근데 그 수술이 어떤지는 아예 모르고 또 계속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게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똑같은 수술이어도 교수님들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밑에서부터 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처음에 좀 오만방자해서 기억력만 믿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오니까 교수님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그 5분 게 다 섞여가지고 완전 수술 개판졌던 경우가 있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로 이제 수술실을 좀 꿈꾸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좀 수술실이 맞을 것 같다 이런 걸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말을 해주시면.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모든 간호사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겠지만 실수가 적긴 해야 돼요. 실수를 해도 되긴 하는데 이 뭔 개소리? 제가 말하고 싶은 실수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나사 하나하나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미납분이 막 10만원 100만원 단위가 아니고 1000만원 단위 이러니까 이런 좀 천문학적인 돈 단위에 대한 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은 분들이 좋지 않나, 아니면은 꼼꼼한 분들이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게 되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리를 잘해야 돼요.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병동은 그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나눠지지 않잖아요. 뭐 교수님마다 근데 수술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칼로 째고 나이프로 째고 나서 모스키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캘리로 쓰는 사람이 있고 짠 다음에 그런 걸 세세하게 정리해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좀 비추천하는. 비추천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도 있고 그 앞에 이유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비위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체력적으로 오래 서 있기 힘든 사람들.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한 자세로 오래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장시간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한 자세로 있는 거를 버티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부적합한 것 같아요. 마취과랑 수술실 이거 사실 제 입장에서는 크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처음에 수술실이랑 마취과 그게 많이 헷갈렸었는데 실습 가면 솔직히 그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뭐가 뭐 하는지. 그냥 크게 생각을 하면은 둘이 일단 완전히 다른 과예요. 교수님들도 완전 다르시고, 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실 가서 딱 수술만 하게 되고, 마취과는 그 마취를 유지하면서 환자분 바이탈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게 돼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복실도 보통은 마취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마취에서 깬 상태로 회복실까지 가서 회복실에서 마취 깨고 병동에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 마취과 쪽이고, 수술실에 들어와서 수술하는 것만 수술실에서 하시는 거라 보면 돼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병원을 그만두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시간이 돌아가서 수술실로 이제 가게 된다면 다시 돌아갈 건지. 저는 솔직히 수술실 제일 선택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 가장 큰 게 2가지가 있었거든요. 일단 보호자분들을 안 봐도 됐다고. 그래서 다시 수술실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오만망자한 짓들은 하지 않을 거고,